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돼서도 아이가 계속 책 읽게 만드는 방법 정말 있을까요? 저는 원래 부모가 아이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공부 습관은 결국 아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영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랫동안 단 하루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좋아하는 책,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일인데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루틴을 정말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책,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책, 역사에 관심이 생기면 역사책을 빌려왔고요. 그렇게 매일 책을 빌려오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들이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책바구니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책 빌려왔어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루 있었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간이 독서 습관을 만드는 시간인 동시에 아이와 가장 깊게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느꼈어요. 특히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은 아이와 부모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소아학회와 여러 교육 연구에서도 가정 내 독서 환경과 부모의 꾸준한 책 노출은 아이의 언어 능력, 문해력,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과 부모-자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발적으로 독서하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이해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연구 결과가 정말 공감되었던 이유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독서를 꾸준히 하다 보니 어휘력이나 문해력뿐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힘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궁금한 것을 찾아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루틴을 유지하는 게 늘 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예약한 책을 못 찾으러 가는 날도 있었고, 빌린 책을 직장에 두고 오는 날도 있었고요. 큰맘 먹고 새 책을 샀는데 아이가 펼쳐보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괜히 애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도서관을 갔던 이유는 책 한 권이 당장 아이를 바꾸지는 않아도 그 시간이 쌓이면 결국 아이 안에 남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학년 중학생이 될수록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인의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입 떠먹이기 독서를 떠올리게 됐어요. 아이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게 조금씩이라도 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독서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오래 대화할 수 있는 힘,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삶을 버텨내는 힘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찾아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혹시 지금 초등 고학년인데 책을 안 읽어요. 중학생이 되더니 독서를 멀리해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거창한 방법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매일 눈앞에 놓아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독서하는 방법, 문해력과 공부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앞으로 계속 함께 나눠보겠습니다.